오늘은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은 어제 국내 증시는 쉬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이야기가 되면서 월요일에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일단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좀 더 짙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 폐지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입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물량이 약간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저점대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종목군들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천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선별이 오히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좀 큰 숙제가 풀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금투세 폐지가 된다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금투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당시에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금투세 폐지가 일단 확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이후에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경우에는 전 자금이 좀 가파르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과 연초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었던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기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금투세 폐지로 인한 영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미국의 대선이란 이벤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벤트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렸죠. 그러니까 엊그제 반등을 주고 어제 밀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 효과가 하루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내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추후에 만약에 상법 개정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메리트가 굉장히 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재입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좀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밀고 갔으면 좋겠고, 또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또 상법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또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매한 구간들이 놓여져 있기는 한데, 사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되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좀 더 이어진다면, 전 금투세 폐지는 우리나라 시장의 뭐 악재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 높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중소형단을 좀 더 공략을 해봐야 될지, 최근에 이제 반응이 핫하게 나오는 건 코스닥인 것 같아서요. 전략 그렇게 짜볼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 많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 좀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올 때도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물량으로 가볍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가볍다라는 것은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이 좀 더 가파르게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시 앞서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다수의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이벤트인 FOMC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에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중소형주 강세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연말과 연초에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성장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로 좀 귀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엔터주라든지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엔터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탄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단에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과 연초에는 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네.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고민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해리스 트레이드가 주름을 좀 잡아줬던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은 다시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쏠렸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린 어떤 전략이 괜찮을까요, 오늘요? 그죠.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가 좋았는데 네. 장이 거의 끝날 때는 또 트럼프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미증시에서도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트레이드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좀 나오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매도를 하시고요. 챙기자. 네, 그리고 많이 밀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 네.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이긴 하죠. 하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구조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추진한다라고 해서 그게 100%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해리스가 추진한다라고 해서 그게 100%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원과 하원을 어느 정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추진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트럼프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트럼프 1기 2017년도부터 2018년도, 19년도, 20년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났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강하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오바마 정권 때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분명히 이제 산업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걸림돌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기업들은 좀 챙기시고 밀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네.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표심을 얻기 위한, 투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라간 기업들은 챙기시고 빠진 기업들 중에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내년에 성장하느냐, 후내년에 성장하느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밀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올라간 네. 기업들은 좀 챙기시고 빠진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챙겨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올라간 건 챙기고 내려가 있는 쪽에 들어갈 수 있다. 신재생 그런 가격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신재생은 원체 많이 안 올랐잖아요. 뭐 최근에 반응이 있다 한들 다른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원체 고가권이고 그럼요. 그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의 접근도 괜찮겠어요. 오히려 오늘. 그렇죠. 이제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신재생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신재생 이야기를 하고 뭐 낙태라든지 마리화나 이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리화나나 낙태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네.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이제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쭉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히려 거기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 바로 금리 인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의 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매출 원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산업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 급락이나 다음 주까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떨어지면 매수의 찬스로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볼까요, 본부장님? 2차 전지 최근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트럼프 됐을 때 혹은 네. 해리스가 됐을 때 시나리오별로 좀 따져본다면 네. 어떻게 챙겨봐야 돼요? 좀 어려워요, 2차 전지가. 그렇죠. 2차 전지 너무 어렵습니다.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에서 분석할 때는 네. 해리스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트럼프 리스크에도 잘 가는 2차 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와 가장 친밀한 기업인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일론 마스크. 그죠, 머스크죠. 머스크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는 또 리튬 관련주들이 맞아요. 오랜만에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수익성이 완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2차 전지 내에서도 선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리튬 관련주도 움직였고 지난 며칠 동안은 CIS라는 기업이 또 변동성을 많이 키웠거든요. 전고체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전극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업종 내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25년도가 되면 테슬라에서 저가 모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유럽 쪽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보조금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캐즘 구간을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구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픽 2차 전지 안에서 나오나요?
네, 저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CIS 잠깐 말씀드리면서 전고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제 시세가 좀 나왔었어요. 과거에 이제 화재 사태가 발생하면서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 한번 전고체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농화성이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농화성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전고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를 뭐 국책과제로서 개발에 참여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밀 첨단 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부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부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탑픽으로 2차 전지 안에서 한농화성 전고체 관련주 받았는데 어제 종가가 18,000원 선,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설정해 본다면 최근에 한 10월 들어가면서 23,000원 갔다가 좀 내려가 있네요.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인데 네. 만약에 이제 21,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뭐 앞서 보셨던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21,000원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21,000원 네. 나중에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나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본부장님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볼게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약바이오는 간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누가 되든 바이오. 라고 지금 포인트 3 잡혀 있는데 제약바이오 원체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올해 연말 끝자락까지 볼 수 있는 섹터가 될까요? 제약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까 봐 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선 결과를 좀 보면 알겠지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얻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R&D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을 했었던 게 2015년도고 이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 게 10년 차가 되는 내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살짝 늘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도 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역시나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말씀 주신 건데 보톡스 쪽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확장시켜서 본다면 미용기기이지만 휴젤 승소 이슈도 있었고요. 최근에 대웅제약이나 뭐 보톡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보톡스 관련주들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한번 이슈되고 나서 뭐 오젠픽 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이 붙었는데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진출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선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을 좀 더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 관련주 관심권에 두자. 탑픽으로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휴젤, 파마리서치, 대웅제약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메디톡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휴젤과의 그런 분쟁에서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을 부분은 전혀 없다.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뉴럭스라고 해서 보톡스 관련돼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제 필러 쪽으로도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톡스, 해외에서 보톡스, 그리고 필러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과 그리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측면으로 좀 말씀을 주셨네요. 메디톡스고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목표가 2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